혈액의 통로인 혈관. 모든 이들에게 혈관 관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나 더 혈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혈액 투석 환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혈액 투석 환자의 혈관 관리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콩팥이라고도 부르며 우리 몸에 두 개가 존재하는 신장. 소변을 만들어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주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기타 신장 질환 등으로 인해 신장이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혈액 투석을 하게 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몸 전체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는 인공적으로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투석 치료를 받게 됩니다. 투석 치료는 크게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으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혈액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투석 장치를 이용해서 혈액을 여과하고 다시 혈관으로 넣는 치료입니다. 혈액 투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혈관 접근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동정맥루. 압력이 낮은 정맥과 깊숙이 있는 동맥을 이용할 수 없어 수술을 통해 새로운 혈관길, 즉 투석 혈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정맥루는 투석 환자에게는 생명줄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투석 혈관은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맥류를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빠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선 보통 팔에 눈에 띄는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이 바로 동정맥류. 인위적으로 만든 이 혈관에 굵은 바늘을 찔러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석을 진행하다 보면 혈관이 구부러지는 부위나 바늘이 찔리는 부위 등에서 혈관이 좁아지는 일이 서서히 진행되고 이로 인해 투석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집니다. 동정맥류는 언제 수술하셨나요? 한 2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투석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압력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혈은 좀 어떠세요? 점점 지혈이 좀 오래 걸려요. 만들어진 혈관의 수명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수술 뒤 약 3년 뒤에 50%의 환자에서는 혈관이 막히는 일이 발생할 만큼 동정맥류의 협착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한다고 해도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아진 상황에서 발견해서 넓힌다면 좀 더 치료가 간단하고 혈관의 수명도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혀버린 상황에서는 치료도 어렵고 다시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혈관의 수명이 아주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히기 전에 좁아진 상태에서 발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정맥류를 갖고 있는 혈액 투석 환자는 투석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투석이 잘 되고 있더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팔이 부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지혈 시간이 지연될 때, 투석 시 흐름이 느껴지지 않거나 변할 때,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알람이 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정맥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혈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로 환자 혈관의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초음파 검사 및 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 영상의학과에서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간단하게 환자의 혈관 상태 및 좁아진 정도, 혈류의 속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초음파 검사도 혈관 전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혈관 조형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혈관 조형술은 팔의 혈관뿐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중심부 혈관의 이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혈액투석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면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혈관 관리를 위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통해 혈관이 좁아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좁아지고 있는 혈관을 확인하고 막히기 전에 중재 시술을 시행해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방치를 하면 투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부종, 호흡곤란,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재 시술이 없을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동정맥류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반대쪽에서 다시 수술을 해서 다른 혈관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이 아닌 중재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및 혈관 조형 검사를 받은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고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수술 없이도 중재 시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에 좁아진 혈관을 찾아내면 경피적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약 3mm보다 가는 관을 혈관에 넣고 이 관을 통해서 유도선과 풍선을 통과시켜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빠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혈관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는데요. 이때는 경피적 혈전 제거술이 이뤄집니다. 약 3mm 정도의 관을 혈관으로 넣어 혈전을 제거하고 좁은 부분은 다시 풍선혈관 성형술로 절개하지 않고 치료를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동정맥류를 만들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정맥류는 영구적인 사용이 어렵고 많은 환자들에게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 막히기 전에 좁아진 혈관을 찾아서 넓히는 것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혈액투석. 단순히 투석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혈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정맥류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했을 때 막히기 전에 치료해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